예, 먼저 우리나라 보훈가족을 위해 긍지를 가지고 매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 보훈처가 사실상 내부 갑질 문제로 이 증인 신문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훈처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양측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만은 그 전 인사과장은 보니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는 입장을 밝히셔가지고 오늘은 피해자인 송승미 주무관의 증언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승미 주무관님, 네. 예, 나오셨죠? 네. 자, 저로서도 이 국정감사에서 제 이 7분의 시간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만, 네, 고맙습니다. 이 내부의 이 갑질 문제를 또 한번 또 여러 기관장들께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요 갑질 피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7일에 보훈처 내부 익명 게시판인 복톡스와 9월 13일과 10월 5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훈처 운영지원과장이 박승춘 처장 재임 시 행한 적폐 청산과 관련된 직원들의 중징계 요구에 앞장선 공로로 4급 승진 15개월 만에 상급 부의사관으로 특별 승진한 것에 대한 부당성과 이를 수사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억울한 누명을 승진 당사자인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쓴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황당함과 충격에 저는 우리처 노조 소식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현재 이 건은 장관님의 지시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며 제가 게시자가 아님을 입증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결백과 당당함으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정이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6일 주말 오전에 요즘 내 인격 모독의 왕성한 활동을 쭉 지켜보던 중 도가 지나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뭔지 일일이 설명해 주겠고 남편은 나와 근무해봐서 잘 알 터이니 자문도 구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얼굴 보며 얘기하자는 사내 커플인 남편까지 언급한 문자를 운영지원 과장으로부터 받은 후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10월 8일 면담 시 운영지원 과장은 최근 가짜뉴스와 관련해 총리께서 강력 대응을 주문했고 차관 회의 시에도 부처별로 가짜뉴스에 대해 심각한 경우 수사 의뢰하라는 상황에서 근본 청와대 청원글 관련 제보를 받았고 장관님께 보고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제보 설명과 소명 기회 없이 저를 글을 올린 자로 지명하였습니다. 특히 9월 13일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후 동의가 7회로 조조하자 10월 5일 다시 글을 올려 제 소속과도 아닌 보상정책과와 지방 직원들에게 조회수를 올리도록 선동 전화까지 했다며 금일 중으로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면 수사 의뢰 및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고 가짜 뉴스 유포 등에 대해 응분의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수사 의뢰하면 보톡스까지 수사하고 본인을 포함 댓글자, 배우자까지 다 드러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직원의 인사, 고충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협박과 강요를 한 것이고 저는 터무니없는 누명, 면담에서의 모욕감,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공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결과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남편도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조와 시대를 역행하는 운영지원 과장의 심각한 갑질 행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저와 남편이 처 전체 직원들에게 알려지고 당초 취지와 달리 이 사실이 국회 등 외부로 알려져 우리 처에 부담을 준 이후로 우리 부부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고 심지어 우리 처 내에 제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 강성이다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운영지원과장의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한 절차를 철저히 진상조사를 통해서 엄정 조치해 주시고 명예회복과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 복구, 내부 고발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보훈처와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제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05년에 남편은 04년에 구급공채로 보훈처에 입사해 국무총리 처장표창 등의 포상을 받았고 2012년까지 강주청에서 근무하다 좀 더 열심히 근무하고자 고향을 떠나 처본부로 전입하여 성실히 15년째 근무를 해왔습니다. 보훈처는 우리 부부를 맺어준 것이고 저와 남편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의 행복을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보훈처는 우리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남편과 함께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섰을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용기 내 이 자리에 선 것은 운영지원 가장의 부당한 갑질 행위에 항거함으로써 저와 같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 같은 부당 행위의 엄정 조치를 위해서 권익위에 제보를 했으나 고충 민원이 아니라 처리 불가하다는 회신에 좌절을 했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우리 처 감사실과 의원실에 이를 소상히 밝히고 녹취 파일 등의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저의 행동을 조직이나 동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닌 조직의 부조리를 치유하고 진정 따뜻한 보훈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행동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에게도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훈처장님, 예, 이 증인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굴욕감과 모욕감, 또 이제 억울함 이런 것보다도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공포감입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을 또 보훈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도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러한 부조리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게 좀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 보훈처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또 실질적인 그 조치를 좀 빨리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께서. 예, 그 와중에 있어가지고 어떤 저 송주무관 송중인의 또 남편 되신 분의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보훈처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이제 이런 겁니다. 권익위에 이제 이 민원 접수도 좀 잘못된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보훈처장님 답변 하셨습니까? 답변을 하셨습니까, 보훈처장님? 할 거냐는 질문이십니까? 네. 철저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 처리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희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군포시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